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초 강의는 이렇게 끝나고 입문 수업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기본 수업을 하니까 천천히 나가겠고요. 이 책을 구성을 왜냐면 전체적인 걸 진짜 잘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감정 평가까지 한번 보는 게 좋거든요, 그죠? 좋은데 지금 요거는 입문서예요. 자, 이건 기본서예요. 입문서예요. 전체적인 그 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하라는 것만 좀 체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책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왜냐면 감정평가를 입문 강의에서 잘 못하거든요. 그죠? 전체적인 걸 해놨으니까 제가 찍는 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아까 제가 끊었던 게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액 정률 요게 좀 힘들다 그랬죠.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잘 따라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교도실에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잘 따라오셔가지고. 물론 뭐 아셔서 대답한지는 몰라도.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강의가 이게 되게 강의 자체가 제가 이제 그 논문도 이제 학교 논문도 한 2개씩 통과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 논문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강의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요 야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눈높이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수강생이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갈게요. 자, 좀 전에 정액정률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따라서 내용연수법. 왜 아까 1년, 2년, 3년이라면 300원이 감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연수만 보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정액법이 잘 나와요. 계산 문제는 정액법이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보시고 정률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 가장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천천히 갈게요. 자, 좀 전에 따라서 원가법 기억나시죠? 그죠? 원가법. 원가법이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이게요. 감가 누계 빼서 적산가액이라는 걸 구하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가 1,000원이면은 자, 이 감가 누계액이 만약에 300원이다. 그럼 얘가 700원이 되죠. 그래서 내용연수법은 이 아까 1년, 2년, 3년에 대한 내용연수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연수법이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가볼게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자, 따라해 보세요. 정액법. 정액법은 그냥요 정해진 금액이에요. 1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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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자는 거죠. 그죠? 정액법이고요. 그럼 정액법은 매년 일정 일식이겠어요? 일정 액식이겠어요? 일정 액식이죠. 액식 감가다. 이렇게 가면서 어차피 이제 계산 문제를 해야 되니까 감가 누계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되거든요. 매년 감가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을 빼줘야 돼요. 감가 누계액을 빼준다. 그러면 적산가액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감정평가에서는 법정 물리적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까? 경제적이에요. 자, 이게 아직도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신축상가는 금이 갔어요? 금이 아직 안 갔어요? 물리적으로는 버틸 수 있죠.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탄강촌이 폐강돼 갖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죠? 그럼 이걸 그냥 돼요? 이걸 부셔야 돼요. 부시고 농사 짓는 게 낫죠. 제 말이 맞나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물리적으로 따져요? 경제적으로 따져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부실 때요. 손을 툭 치면 넘어갑니까? 기계로 때려 부십니까? 그 물리적으로 아직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나? 그럼 우리는 물리적이 중요하다, 경제적이 중요하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감가수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을까요? 있을까? 그걸 빼주고 경제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조달원가가 1억 2천이면 자, 아까 건물이 툭 친다고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남아있는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그 잔존가치라고도 잔존가액이라 그래요. 2천을 빼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얘가 1억이 자, 따라해보세요. 감가총액. 감가는 총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경제동행수로 생각해서
자, 그래서 제조단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줘요. 자, 경과연수만 있겠어요? 잔존연수도 있겠어요? 잔존연수 있죠. 그래서 가볼게요. 천천히. 제도론가가 1억 2천만 원에서 2천을 빼니까, 자, 따라하세요. 1억. 1억이 감가의 총액이 되겠죠? 그럼 2년이 지났고 8년이 남았다. 자, 따라해보세요. 10년. 그러면 1,000만 원씩 감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1,000만 원씩. 그러면 1,000만 원씩이라는 거는 일정 율식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1,000만 원씩 2년이 되었으니까 2,000만 원이 감가됐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과연수를 곱해요. 자, 그 매년 감가가 1,000만 원이라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1,000만 원씩 몇 년이 경과됐죠? 그럼 2,000만 원이 감가 누계액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1억 2천에서 2천을 빼서 1억이라는 게 적산가액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정액법은 그냥요, 정해진 금액이에요. 제도론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1억이 남았죠? 전체적 내용수 10년 나누니까 건물에 적용되죠. 건물이 이제 많이 감가가 돼서 내용연수가 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오른쪽에 상한기금법을 좀 가볼게요. 무슨 기금법? 오른쪽 상한기금법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상환기금법은 들어보시면은, 자, 갈게요. 얘도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데,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건 쟤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감가 총액이 1억이라면 여기다가, 자, 따라해보세요. 감채기금 계수.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감채기금 계수는 왜 쪼갰죠?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1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요, 매년 분립을 해요. 분립해서 1억을 타간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걸 감채기금계수라고도 하고 상한기금계수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럼 얘는 950만 원씩 감가를 해요. 자, 갈게. 그럼 여러분 눈높이로 갈게요. 전체 금액이 얼마죠? 전체 몇 년이죠? 그럼 얼마씩 10년 동안 모으면 1억이에요. 1,000만 원씩 10년 동안 모으면 1억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항아리에다가 1,000만 원씩 10년을 놓고 1억을 타가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고려 안 한다. 다시 업무타임, 이자 고려 안 한다. 이자가 생겼다는 건 제대로 생각하지 않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요, 950만 원씩 10년이면 9,500만 원인데 1억을 타가요. 자, 따라서 이자를 생각한다. 500만 원을 더 타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자를 고려해요. 이자 고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산 같은 데 평가하거든요. 광산은 더 캘 게 없으니까 이제 은행이자 갖고 따진다. 그럼 상한기금법이 있어요? 상한기금법도 그냥입니까? 정해진 금액입니까? 그럼 얘는 그냥요, 적금을 부어요. 이자라는 게 들어가죠? 밑에는 제가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광산, 상환, 광산 같은 게 적용되죠. 체크하셨죠? 그러면 이제 정률법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 자, 따라해봐요. 정률법. 그럼 정률법은 일정 액식이에요? 일정 율식이에요? 일정 율식이죠. 정률법. 그래서 매년 10%씩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죠.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율이 일정해요? 율이 일정하죠.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참여를 하셔야 돼요. 제도가가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0원. 그럼 처음에는 감가가 안 됐는데, 자, 1,000원인데, 1년이 지나니까 10%가 감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1,000원에다가 10%를 곱해요. 그러면 100원이 된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냥 돼요. 이제 빼줘야 돼요. 1,000원에서 100원을 빼줘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1,000원에서 100원 빼면 900원이 남나요? 그럼 일정율로 또 곱해야 되죠? 그럼 1,000원에 곱합니까? 900원에 곱합니까? 900원 곱하죠. 잔존가격에다 곱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90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90원이 되나요? 900원에서 90원 빼면은 810원이 되나요? 그럼 81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81원이 되나요? 그럼 810원에서 81원을 빼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액이에요? 정률이에요?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초기에 많고 점점 감가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정해진 비율입니까? 아까 10%를 1,000원에 했어요. 여기 900원에다가 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잔존가치에 남게 만드는 비율을 곱해 나가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기계나 자동차나 3년 지나면 가격이 뚝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지우세요. 자동차는 원가법이거든요. 기계 장치로만 해놓으세요. 자, 아까 제가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까? 거래사례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우셔야 돼요. 지우셨어요? 자,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3년 지나면 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처음부터 많이 감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건물은 3년 지났다고 반값으로 뚝 떨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나 좀 소개시켜줘, 사게. 그죠? 그럼 건물은 정액법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형평성을 막기 위해서 비슷하게 가볼게요. 그럼 얘가 매년 10%라고 한번 가볼게요. 20%. 그래서 감가총액이 아까 1억이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감가를 안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20%. 그러면 0.1을 하게 되면 처음에 2천만 원이 감가이익이겠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고. 그러면 2천에다가, 자, 1억에서 2천을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럼 8천만 원이 나오나요? 그럼 8천에다가 0.1을 하니까, 8천만 원 0.1 하니까 1,600만 원이 되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냥입니까? 감가액이 큽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갈게. 자, 얘는 처음엔 따라봐. 2천만 원, 1,000만 원, 950만 원. 그럼 누가 처음에 제일 많이 뜨나요? 정률이 제일 많이 뜨는 거죠. 지금 거기 보고 계셔요? 초기 상가액만 보세요. 적상액까지 보시면 헷갈립니다. 그냥 초기 상가액이라는 단어 있죠?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뜨죠? 정률, 정액, 상한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답으세요. 따라서 율액기. 다시 한번 율액기. 뭐 어떤 게 제일 초기에 많이 뛰나요? 정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정액. 그 다음에 상한기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초기 상가액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 밑에 장단점은 자, 얘는 어떻습니까? 내용연수로 보니까 계산이 간편한데 실제 감가의 정도를 반영해요?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럼 관찰감가법을 병행해 가야겠죠? 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원가법의 계산은 솔루션, 정액법 무조건 그냥이다. 정액을 구한다. 그러면 제도론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주죠? 대답 좀 해주세요. 전체 내용에서 나누면 정액이 나와요. 1,000만 원씩. 그럼 순서는 도달원가를 주면 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도 좀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잔존가치를 확인해서 뺀다. 전체 상가계획 계산해서 경과연수와 잔존연수를 확인한 다음에 전체 연수를 구한다. 그럼 제가 다음 페이지는 도와드린다. 연습 문제 한번 가보세요. 연습 문제 있나요? 자,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경과연수가 건축한 지 몇 년이 지났나요? 그럼 제도론가가 10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저자께서 하신 게 풀이에서 빈번한 실수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몇 %죠? 20%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10년 전에는 1억이었는데 20% 상승했어. 자, 따라서 1억 2천만 원. 그럼 1억으로 가야 돼요? 1억 2천만 원으로 가야 돼요? 그럼 10억으로 가야 돼요? 12억으로 가야 돼요? 12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잔존연수가 4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난 게 10년이고 40년이니까 전체가 따라서 50년 잔존가치가 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계산에 도움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수하지 않게 10억으로 봐야 돼요? 12억으로 봐야 돼요?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불러주세요. 2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12억에서 2억을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지만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10억이 나오네요. 10억. 그럼 10억에다가 자, 경과연수가 몇 년이에요? 그냥 제가 찾을게요. 10년 있어요. 잔존연수가 몇 년이에요? 그걸 합쳐보세요. 50년인가요? 그럼 10억을 50년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계산기 안 갖고 왔으니까 컨닝 하세요. 5번에 10억 나누기 50년이 있어요? 얼마 나온다고 나왔어요? 2천만 원. 여기까지 가셨어요? 경과된 게 몇 년이었어요? 10년이죠, 10년. 그럼 2천만 원씩 몇 년이 경과된 거예요? 그러면 2억이 감가두개 이게 되겠죠? 그럼 아까 12억에서 2억 빼면 10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저자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이다 가격 상승이 있다.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20%로 가자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나요? 들어볼게요. 자, 이건 비교 방식이 아니라 이제 수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웃라인만 잡겠습니다. 이것만 정해법이라는 계산도 따져본 거 아주 잘 따라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잡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따라보세요. 수입 방식, 수익 환원법. 그래서 가격으로 이제 수익을 환원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본다면 수입 방식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에요. 수익 환원법. 임대료예요? 가격이에요? 그래서 거기 식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맨 밑에 가시면은 거기 박스가 하나 있어요. 수익 가액이라는 것은 위에가 순이익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밑에가 환원이율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은 지금 생겨요? 장래에 생겨요? 그래서 거기 수익환원법이라는 정의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은 수요자 입장에서 그냥입니까? 미래입니까? 장래 발생한 수익이라고 돼 있죠? 이걸 현재 가치로 환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봐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자, 가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연산역 3번 출구에 바로 나와 있는 부동산하고 아주 떨어져 있는 부동산 중에서 그냥입니까? 역하고 가까운 게 임대료가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가격도 높게 평가되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그냥요, 장래 나올 게 중요해요. 그러면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럼 이 평가를 매겨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9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99페이지로 한번 가봐. 99.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자, 따라보세요. 조순 전후 네 가지의 수익이 있었죠. 이 수익을 네 가지 갖고 다 평가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 왔지? 수익하다가 왔지? 그러면 129페이지 가시면 아까 성격이 아까 조순전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 미래 수익을 갖고 따진다는 것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 대상 부동산에서 구하면 따르세요. 직접법이라는 단어 있나요? 직접법이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자 따르세요. 대체의 원칙. 그럼 다른 거랑 대체할 수 있죠? 그럼 유사부동산에서 가지고 오는 걸 따르세요. 간접법. 찾으셨죠? 그러니까 대상에서 구하는 게 직접 구하는 순수이고
유사부동산에서 구하는 게 간접법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잔여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전체 순수익을 1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건물의 순수익이 4천만 원을 알고 있대요. 자, 그럼 따라서요. 6천만 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건 토지가 남았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 잔여법. 찾으셨어요? 그래서 토지 잔여법으로 이제 순수익을 구해서 전체에서 건물을 뺀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환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몇 표 쳐보세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무슨 이율? 환원율. 자, 요것도 5가지가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인문과정이다 보니까 야,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가져가세요. 자, 따라합니다. 환원이율. 그래서 이건 제목이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게요.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시장 추출법. 찾으셨습니까? 시장 추출법은 뭐냐면 자, 내가 대상부동산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서 사례에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사례에서 구한 환원율을 갖다 쓰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내가 직접 구하는 겁니까? 사례에서 갖고 왔습니까? 유사부동산에서 갖고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거래 사례로서부터 갖고 와서 추출한 거다. 그래서 유사부동산에서 직접적으로 구한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유사부동산의 환원율을 구하게 되면 내 걸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수익에다 거래가가면 수익률이 나와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과거의 수익률이라는 게 좀 단점이다. 그 다음에 따라서 요소 구성법. 자, 이거는 조성법이라고도 하는데 가볼게요. 자, 환원율을 구할 때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요구 수익률과 유사하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론 때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부동산은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을 높였다 떨어뜨렸다 자기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증가시켰다 감소했다는 건 객관적입니까? 좀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한다면 그 위험 요소에 대한 거를 구성 요소를 하나씩 따져서 조성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갈게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자, 그럼 따라서 조성법. 지읒 들어갔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투자결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투자결합법도 제가 가볍게 칠게요. 가볍게. 자, 여기다 대놓고 가볼게요. 물리적으로 갈게요. 물리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상식. 토지는 암만 써도 없어지지 않죠.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안 되고요. 자, 건물은 그냥입니까? 나중에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되죠.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물은 상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상각률을 고려한다. 근데 건물은 안 고려해요. 토지는 안 고려해서 토지는 수익률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자본 수익률만 따지고 그럼 토지도 수익이 안 생겨요?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죠? 근데 건물은 수익만 나옵니까? 상각도 됩니까? 상각도 돼요. 그래서 둘 다 봐요. 자본 수익률에다가 상각률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자본 회수율이라고 이따가 얘기했거든요. 안전하게 회수한다.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환원율이 똑같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어요. 다르죠. 다르고 다르다.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하다. 지금 자, 결합이라는 건 2가지 이상이 그냥이다. 서로 다르다. 분리가 가능하죠? 자, 물리적으로 토지 건물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수익률은 토지에만 수익이 생겨요? 건물에도 수익이 생겨요? 근데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거는 건물은 그냥입니까? 상각률을 고려합니까? 상각률을 고려해요. 찾았죠? 그죠? 왜냐하면 봐봐. 상각률이 만약에 봐봐. 상각률이 지금 잔존 내용 요소가 남아있는 게 만약에 10년분의 1이래.
자, 그러면 위에를, 자, 따라해보세요. 100%로 본다. 그럼 10년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아까 따라해보세요. 10%씩. 10년이면 100%가 모아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을 100으로 놓고 잔존연수로 나눠버리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10년이면 따라해보세요. 10%씩. 10년이면 100%가 생각되겠죠? 그래서 종합수익률로서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60%다, 얘가 40%다, 그럼 따라서 가중평균,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그럼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봐봐봐. 따라해보세요.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 그럼 저당 수익률은 은행 이자예요. 그럼 은행이 먹는 거와 지가 먹는 게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어요. 지분에 대한 수익률은 임대 수익을 얘기하고 저당 수익률은 이자 수익을 얘기하죠. 그럼 같다, 다르다. 구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 종합 수익률은 이제 가중평균하고 현실적인 구분이 좀 가능하겠죠. 투자기간 상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분 저당이 변하는 것을 좀 고려하지 못했다는 건데, 자, 이걸 바로 갈게요. 5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오늘 프린트 5번. 자, 좀 전에 금융 쪽은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라고 적으세요. 은행. 은행은 그냥요, 이자 수익을 먹어요. 그럼 은행이 요구하는 거와 임대사업을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게 같다, 다르다. 동일하지가 않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른 걸 착안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에르두법. 에르두라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가사다 보니까 저당과 지분으로서 이제 다 따져서 그걸 환원해서 구해요. 자, 이건 이제 차입자 입장이니까, 자, 에르두는, 자, 따라합니다. 지분 투자자 입장. 자, 여러분들, 이 에르두가 감정평가사거든요. 감정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럼 차입자 입장에 서야겠죠. 그럼 따라서 지분 투자자 입장. 그러니까 저당이 상환되면 지분으로 환원하니까 지분 투자 입장에 가서 계산이 좀 복잡하고, 밑에 가시면은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털이야, 개텔이야. 개텔은 은행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 자, 그러면 이건 평가사 입장입니까? 은행 입장입니까? 은행 입장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뒤에 보시면 저당 투자자 대출자가 은행이죠? 그래서 저당 투자자 입장으로 사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쓴다. 그럼 저당 투자자는 내가 아까 누구라고요? 은행. 대출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부채감당법은, 자, 부채감당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이다, 은행 입장이다. 그럼 은행 입장으로 다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당 상수라는 건 아까 원리금이었고,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죠. 저당이 작을 때는 적합하지가 않은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 입장은 그냥요, 돈을 갚아야 돼요. 부채를 갚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이 된다. 개털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행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은행 입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은행 입장이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라는 게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여기 이제 순서가 우리가 가로쳐서 나오기 때문에 환원 이율을 구할 때, 자, 누구 입장이라고요? 은행. 저당 상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리금 산정할 때 쓰기 때문에 이것도 은행 입장이고, 자, 따라보세요.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 그럼 감당하는 걸 따져봐야겠죠? 부채 감당법이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률로 따지고요. 자, 따라보세요. 대부 비율. 돈 빌리는 게 대부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 그래서 어떻게 해보시냐. 편법을 쓰는 건 그런데, 부채를 안 갚으면은 그냥 돼요. 돈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얘를 갖다가 저기 익숙한 데 데려가서 받아요. 자, 따라서 저 부대로 간다. 무슨 부대로 간다? 저쪽에 있는 부대로 가서 받아요. 따라서 저 부대. 그래서 저가 뭐죠? 저당상수. 부가
부채 감당률 대가 대부 비율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한다는 건 좀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한원 나는 방법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건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해드리겠고요. 131페이지 가시면 수익환원법에 문제 하나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아까 과거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과거로 가야 돼요? 미래로 가야 돼요? 미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그러면 총소득이 7천이고 영업경비가 2천이라고 돼 있죠? 그걸 빼게 되면 순수익이 나와요. 그럼 7천에서 2천 빼면은 5천만 원인가요? 밑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얘기해 볼게요. 토지는 그냥요, 상각이 안 돼요. 자본 수익률만 따지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토지는 그냥입니까? 자본 수익률만 따집니까? 자본 수익률이 5%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건물은 그냥요, 상각률을 고려해요. 그럼 아까 요 남아있는 잔존연수가 중요했죠? 그래서 따라서 잔존연수. 그러면 잔존연수가 20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10년이면은 10년분의 1은 자, 따라서 10%. 그럼 100%를 10으로 나누면 10%씩 100%를 모으는 거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얘기해봐요. 그럼 20년이라면 이 100을 20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 그럼 5%씩 20년 모으면 100%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5%가 상각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그냥입니까? 상각률도 고려합니까? 그러면 5%니까 10%로 가자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자, 그럼 요거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만 봐요? 자본 회수율도 봐요. 그럼 10%로 다 보자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밑에가 이제 10%니까 자, 아까 따라서 5천만 원. 그럼 10%는 0.1이니까 따라서 5억. 5억이 답이죠? 지금 보고 계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따라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One more time. 거래 사례 비교법. 따라서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이요. 비교하는 겁니다. 남하고. 그래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돼요. 무슨 사례 비교법이 된다고요? 거래 사례. 거래 사례가 적어야 돼요? 거래 사례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만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기 이제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거기 밑에 산식 하나 나와 있죠? 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입니까? 사례부동산의 가격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고, 형이 동생한테 넘겼어요. 비싸게 넘겨요? 좀 싸게 넘겨요? 싸게 넘기죠. 그럼 따라서 특수한 사정? 고치는 걸 따라서 사정 보정치. 시점이 틀리면 시점을 수정해야겠죠. 지역요인이 틀리면 지역요인, 개별요인이 틀리면 개별요인, 면적이 틀리면 면적까지도 따져본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사시지계면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비준이라고 그랬어요. 비교해서 준합니다. 비준 가액. 자, 그래서 사례 가격을 몰라야 돼요. 사례 가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만 정상화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례부동산이 1년 전에 사례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1억이래요. 형이 동생한테 넘기는 걸 고치는 걸 따라서 사정보정치. 따라서 사정보정치.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고. 자, 시점이 1년 전이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따라서 시점 수정치. 찾으셨어요? 시점 수정치. 자, 따라오고 계십니다. 시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랬어요? 시점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타 났습니다. 시점으로 고쳐주세요. 오타.
지역이 틀리면 그냥입니까? 지역도 비교해 봐야겠죠. 지역 요인 비교치. 그냥 들으세요. 뭐 완전히 완벽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자, 개별 요인이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비교해야 되나요? 해야 되고. 그 비교치, 지역 요인 비교치,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 면적도 똑같아요. 면적도 다를 수도 있어요. 대상은 100제곱미터인데 사례가 900제곱미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면적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거 앞자를 따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자,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자, 따라해보세요. 사시찌개면. 부대찌개면이 아니라 뭐라고? 사시찌개면. 이렇게 보시고, 알고 싶은 거는 항상 사례가 중요합니까? 대상이 중요합니까? 대상이 올라가요. 분자하고 사례가 분모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사례가 올라간다, 요거 대상이 올라간다. 요걸 따라서 윗상자, 위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례가 내려간다. 그래서 항상 100으로 기준 나요. 100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만약에 5%가 더 우세하다, 그럼 따라서 105. 자, 열세하다, 뺀다, 그러면 따라서 9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가 내려간다. 사례도 10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 이따가 해보겠고요. 자, 그럼 사례 부동산은 그냥요, 밑으로 내려가요. 분자가 올라가죠? 처음은 이제 100%로 시작하는데, 넘기셔서 제가 연습 좀 해볼게요. 넘기셔서 연습 문제 한번 갑니다. 연습 문제 찾으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인근 지역에서 추출한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10% 우세하다고 돼 있죠?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은는이가라고. 은는이가가 주어고요. 뭐뭐보다가 100이에요. 뭐뭐보다가. 자, 그럼 도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따라서 사례 부동산 은. 따라해요. 사례 부동산 은. 그러면 얘가 그냥요, 주어가 돼요. 주어가 되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대상 부동산 보다. 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보다가 100이다. 그럼 대상을 100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그럼 대상을 100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조정이 된다는 건 대상이 조정돼요? 사례가 조정이 돼요? 사례가 주어가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그럼 대상이 100이 되겠죠? 100이 되고 사례가 조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사례는 대상보다 몇 %가 우세해야 돼요? 그럼 10이니까 여기다 110을 적어 놓으면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예요.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 그럼 사례 부동산이 10% 우세하다는 단어가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100이 올리고 요거 따라서 110. 그러면 슬롯이 100 다음에 이렇게 해서 110이라고 되어 있나요? 요거 이게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들어갑니다. 자, 절 보세요.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자, 은는이가가 그냥이다, 주어다. 보다가 100이 되죠? 자, 따라서 사례 부동산 은. 자, 따라서 사례 부동산 은. 그 얘가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상보다. 그럼 대상이 100이 되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대상이 100이 된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사례가 조정되죠? 몇 % 우세하죠? 그럼 110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110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면적은 대상이 얼마죠? 1000. 사례가 얼마예요? 그러면 사례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대상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상이 얼마죠? 그럼 1000이 올라간다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사례가 얼마죠? 1200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0에다가 1200으로 나누면 되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근데 요게 좀 어렵게 저자분께서 잘 쓰셨긴 했는데 요거 하나만. 자, 따라해보세요. 시점 수정치.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대상부동산이 따라보세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대상부동산의 시점이에요. 자, 이걸 따라보세요. 거래 시점. 거래 시점. 그래서 자, 아까 사례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대상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 시점의 지수의 물가 지수가 130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의 지수는 얼마예요? 1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 130을 100으로 나누라는 뜻이죠. 여기 가시겠죠?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잘 따라오셨고, 자, 맨 밑에 가시면 7번. 자, 따라해보세요. 임대사례 비교법. 자, 여쭤볼게요. 자, 요거는 거래사례예요? 임대사례예요? 가격이에요? 임대료예요? 그러면 사례 부동산을 가격을 갖고 오셔야 돼요? 임대료를 갖고 오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임료. 자, 따라해보세요. 사시찌개면 오, 똑같죠? 똑같아요. 시기. 그죠? 항상 사례가 올라간다. 얘도 대상이 올라간다. 사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알고 싶은 것은 대상의 임료가 올라가고 사례가 내려가서 항상 100으로 시작한다. 처음 출발은. 이렇게 보시고 임대차 계약이 유사성이 사례 부동산의 조건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서 계약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죠. 참고적으로 하시 바라고요. 자, 오른쪽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죠.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힘을 내세요. 아까 제가 토지를 구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죠. 그런가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봐요. 그래서 간 김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토지가요 3천만 필지가 다 똑같을까요? 개별 토지가 다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개별 토지를 매길 때 어떤 걸 갈지가 궁금한 거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자,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개별 토지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가는 거죠. 그러면 3천만 필지가 토지가 다 가격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의 그 토지 가격을 개별 토지를 매길 때, 자, 아까 제가 표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개별 토지의 대상 토지 가액을 구해요. 가액. 자, 개별 토지입니다. 개별 토지. 그럼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성이 띄는, 자, 따라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One more time. 표준지. 표준지를 대표성이 띄는 토지를 평가사 법인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표준지는 어떻게 돼요? 대표성이 띄는 표준지를 선정했으면 그냥입니까? 얘로 비교할 수 있죠? 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무슨 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라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자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에 공시지가 기준법 찾으셨어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저 비교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고 와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얘가 뭐 제곱미터당 10,000원이다. 그럼 사례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표준지는 그냥입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이 안 됐죠? 따라서 사정보정이 빠진다. 어머타임 사정보정이 빠진다. 사정보정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수용은 들어갔나요? 지역요인 들어갔나요? 개별 요인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보다도 이제 기타 다른 기타 보정치를 간다 이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는 그냥입니까? 공시지가로 갑니까? 공시지가로 가지 아까 거래사례 비법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해 가셨습니까? 얘도 항상 자 그냥요 대상이 올라가요. 비교 표준지가 내려가겠죠. 이해 갔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따라서 임대료예요. 자, 얘네들은 그렇게 깊게 보지 마십시오.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식만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적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산이라는 것은
수익이에요? 비교예요? 원가예요? 다 까먹었어요 벌써. 적산은 원가잖아요. 적은 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원가 방식.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죠. 임대료. 가격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임대료죠. 그래서 자 지금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이 15억을 해요. 근데 갑돌이가 1억밖에 없어요. 그럼 건물을 다 사요?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 3층만, 한 층만 사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럼 평가사한테 답변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내 주머니에서 1억이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답변 투자 비용.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는 거죠. 답변 적산법. 그냥요, 이 비용을 싸요. 그럼 경비를 싸서 나중에 임대료를 받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 1억 기초가액에다가 자 따라합니다. 기대율을 곱한다. 곱했죠. 이율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고 가장 핵심 포인트가 필요정비를 뺍니까? 필요정비를 더합니까? 자, 왜 그렇죠? 무슨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산이라는 거는 싸서 경비를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경비를 뺍니까? 더합니까? 더해서 간다는 이 산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정비를 더한다.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적산 임대료라고 그래요. 적산 임대료. 그래서 자, 요거는 약간 편법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자, 따라해보세요. 적산 기기필. One more time. 기기필. 그러면 기가 뭐죠? 뭐를 곱하죠? 이게 따라해보세요. 순수익. 순수익이 나오면 뭘 더해요? 필요재정비를 더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수익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따라보세요. 수익 방식. 수익 방식에서 임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수익 방식에 수익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얘랑 똑같아요. 자, 얘도 그냥요 임대료예요. 그럼 경비를 빼줘야 돼요? 경비를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시죠?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기속 순수익이 있으면은 이 순수익에다가 그냥 뭡니까? 경비를 더합니까? 더한다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재정비를 더합니다. 필요재정비를 더해서 우리가 수익 임료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할게요. 요거 이해 가셨죠? 그럼 제가 하라는 것만 넘겨보세요. 다른 거는 제가 1, 2월 달에 빼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그 내용이 좀 예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124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8번에 자, 가액을 구할 때 필요정비와 임대료를 구할 때 필요정비라는 단어에 임대료를 구할 때 필요정비라는 게 있나요? 자, 제가 뺀다 그랬어요? 더한다 그랬어요? 경비는 더해서 임대료를 구해요.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임대료를 받는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자, 따라서 있는 놈이 더하다. 왜? 그냥이야 더해. 더해서 경비 처리하는 거죠. 제 말이 맞아요? 그럼 적산법, 수익분석법도 그냥입니까? 다 임대료를 더합니까?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는 거죠. 맞죠? 그럼 경비는 그냥요 나가는 거예요. 경비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진 않죠? 그런 것들을 또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23페이지에 가시면은 밑에 가시면은 6번에 기초가액과 시장가치라는 게 있죠? 요건 요새 잘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1, 2월 달에 좀 빼게 드리겠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기대율과 환원율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래서 아까 요거 적산법에서는 적산 기기필 기대율을 사용했던 거고요. 아까 수익하는 법은 환원율을 사용했던 거죠. 요것도 요즘은 이 비교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밑에 임대료를 구할 때 필요정비는 뺀다, 더한다. 요것만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요거 하나 갖고 이제 마지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3페이지로 한번 갈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33. 133페이지에 별표 3개 쳐 있나요?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잘 따라오셔서
어차피 3방식 7방법은 또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다시 말씀드렸지만 평가사 따라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막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요거 제가 별표 몇 개 쳤어요, 이건요? 3개 쳤나요?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뜹니다. 그럼 이건 그냥 대한 맞히셔야 돼요. 자, 갑니다. 토지는 무슨 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죠?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거래 사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예외도 있긴 해요. 근데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야 됩니다. 제 말 들으세요? 무슨 지가로 간다고요? 아까 비교 표준지 기억나십니까? 원칙이라는 거.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없는 것을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읽어주세요. 건물은 무슨 법? 원가. 자동차, 거래, 기계, 선박, 항공기, 원가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가수원.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할 수 있죠? 거래 사례로 가는 거고요. 자, 원래는 토지는 비교해서 가요. 근데 따라서 조성지, 매립지. 매립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매립지는 여기 있는 땅을 이쪽으로 매립했기 때문에 비교되는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조성하는데 그냥입니까? 조성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원가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성지는 원가법으로 갈 수 있어요? 살림은 이제 구분해서 가는 게 원칙이고, 소경목님이 있어요? 소경목님은 뭐예요? 원가고, 토지, 건물, 산지, 임목을 일괄할 수 있죠. 아파트도 보통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잖아요. 일괄할 때는 무슨 사례? 거래 사례. 자, 그래서, 자, 따라서 과거의 소원은 일거양득이다. 과거, 가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소원, 소경목립, 원가법, 일거,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 찾았죠? 그러니까 여기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3방식 7방법을 이렇게 입문 과정에서 다 하긴 좀 힘든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안 했던 거는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임대료는 그냥입니까? 경비를 더합니까? 더한다는 것만 좀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제 말 믿으시고 얘네 둘은 출제 잘 안 돼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따라서 적산 기기필. 기억나시죠? 그래서 산식만 알아두시고 수입분석법도 필요적인 비를 뺀다, 더한다. 자, 갈게요. 임대료를 받는 게 그냥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있는 놈이 더하죠? 그래서 있는 놈이 더한다. 필요정비를 더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갈게요. 다음 시간에 기본서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